안녕하십니까. 세란병원 신경과 박지연입니다. 33년 된 세란병원에서 일한 지 한 20년 정도 됐고요. 신경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지럼증을 못 느껴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사실 어지럼증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 그 다음에 논문에 보면 어지럼증은 거의 100%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한두 번씩은 느끼는 그런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흔한 어지럼증이 왜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어떤 어지럼증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지럼증이 이제 매우 흔한 증상이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논문 자료에 보면은 병원을 찾아야 될 정도의 심각한 어지럼증은 보통 이제 10명 중에 3명, 30% 환자에서 있다고 돼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더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에는 50%, 75세 이후에는 60% 이상의 환자한테서 심각한 정도의 어지럼증들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어지럼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지러워요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그 어지럽다는 말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어찔어찔, 우리가 현기증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어찔어찔한 증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변이 빙빙빙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현운증이라고 얘기하는 어지럼증도 있고, 내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어지럼증, 축 가라앉는 어지럼증,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빈혈이 있어요라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거를 이제 어지럽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이 어지럼증의 정체가 무엇이냐를 보면, 자, 어지럼증은 아주 딱딱하고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균형 감각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균형 감각이 무엇이냐면, 균형 감각은 우리 시각이나 미각처럼 아주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각이 종합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각, 그 다음에 귀 안에 있는 달팽이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뇌이라고 하는 그 전정기관, 그 다음에 발부터 뇌로 올라가는 우리 몸의 감각을 조절해주는 그런 체성 감각, 그리고 그 모든 거를 통합하는 뇌기능, 심리적인 문제, 혈압,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조율이 돼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균형 감각에 이상이 오게 되고, 그런 균형 감각의 이상을 우리는 어지럽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그 중에서 아주 복잡한 기계가 고장이 잘 나고, 복잡한 기계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어지럼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 어지럼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지럼증이 원인으로 따지면, 그 리스트로 따지면 수백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는 어지럽다는 증상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의 한 가지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지럼증 하나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석증이라고 있죠. 정확하게 의학적으로는 양성 돌발성 현운증이라고 하는 병인데, 이런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이제 견디기 어려운 어지럼증이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전전신경염이라고 하는 그 뇌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오는 심한 어지럼증도 급성으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어지럼증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동반되는 어지럼증도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극히 주의해야 될 질환으로 뇌졸중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우리 뇌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그 뇌가 손상돼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가장 흔하게 알고 계신 거는 반신마비 같은 거죠. 반신마비는 누가 봐도 이게 뇌가 문제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어지럼증으로 오는 뇌졸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지럼증, 뇌졸중은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을 하는 경우들도 흔해서 대표적인 증상으로 말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그런 구음장애라든지 아니면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이거나 이런 복시 현상이나 물론 마비도 같이 동반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갑자기 두통이 동반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동반될 때는 극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히 젊은 분들한테 흔한 어지럼증의 원인으로 전전성 편두통이라 그래서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특징적으로 두통이 어지럼증하고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따로따로 생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 쪽에 귀 문제로 오는 어지럼증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이제 메니에르병이라고 하는 질환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니에르병의 이제 특징적인 증상은 어지럼증하고 같이 청력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이제 심한 이명이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동반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뇌졸중이라는 거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뇌 손상으로 인해서 오는 질환인데 가장 흔한 증상은 당연히 반신마비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반신마비가 오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증상이 심하긴 하지만 우리가 소뇌라고 하는 뇌의 이 아랫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마비 없이 오로지 어지럼증으로만 또 뇌졸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우리가 이석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석증은 어떤 병이냐면 우리가 귀 아주 안쪽 뇌 근접해서 가면 뇌이라고 해서 달팽이관이라고 흔히들 알고 계신데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달팽이관이 있죠. 모양이 달팽이처럼 생겼는데 이 달팽이관은 실제로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지럼증을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청력을 담당합니다. 실제로 어지럼증을 담당하는 부분은 바로 옆에 있는 세방고리관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세방고리관 바깥면에 있는 요 부위에 이석이 붙어 있어요. 이석은 사실 정상적으로 누구한테나 다 있는 겁니다. 흔히들 없는 돌이 생겼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담석이나 요석 같은 건 없는 돌이 생기는 병이지만 이석은 실제로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요 벽면에 아주 촘촘하고 단단하게 붙어 있죠. 마치 화장실 타일처럼 잘 붙어 있는 정상적인 구조물인데 이게 느슨해지고 약해졌다가 이제 설탕가루 떨어지듯이 후루룩 떨어져 내려서 이 고리 안으로 들어가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병을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석증 같은 경우는 오로지 순수하게 어지럼증만 아주 심하게 반복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지럼증 누구나 한 번씩 느끼는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그리고 심하지 않은 어지럼증들은 그냥 쉬고 물 많이 드시고 하시면 되게 가라앉으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어지럼증이 있는데 일단 내가 혈압이나 당뇨나 아니면 나이가 70대 이상이시거나 고지혈증, 흡연 이런 혈관이 나빠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첫 번째 생긴 어지럼증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뇌혈관 문제가 아닌지를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뇌질환을 갖고 계시지 않고 혈관 위험도가 없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금방 좋아지지 않고 반복되는 어지럼증이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성적인 어지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지럼증을 어떻게 내가 치료를 해야 하냐고 많이 물어들 보시죠. 어떻게 해야지 어지럼증이 좋아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리면 어지럼증은 어떤 어지럼증이든지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지럼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서울 시내 전국에 있는 병원들을 다 섭렵하신 뒤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어지럼증은 치료를 정확하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회복을 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냐면 어지럼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지럼증의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되는 질환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지럼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일단 하셔야 될 거는 자기 자신의 어지럼증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지러운 게 누워 있을 때 어지러운지, 서 있을 때 어지러운지, 아니면 어떤 순간에 어지럽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지럽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동반되는 증상이 무엇이냐, 내가 두통이 있는지, 귀가 잘 안 들리는지,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게 어지럼증하고 같이 오는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기저 질환이 뭐 예를 들면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질환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을 하셔서 잘 정리를 하셔서 병원을 오시면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한 진단을 많은 검사 없이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런 잘 관찰과 그리고 전문적인 클리닉에서 어지럼증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적절하고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지럼증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그리고 아주 심한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 약국에 가서 빈혈약을 사 먹고 한번 기다려 보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빈혈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옛날에 이제 6.25 끝나고 못 먹고 뭐 결핵도 많고 이러실 적엔 빈혈이 심해서 어지러운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빈혈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어지럼증이나 힘든 어지럼증을 약국에서 철분제 정도 사드시면서 보시다가 증상이 오히려 많이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지러우실 때 약국에서 약 사드시고 기다리고 이러지 않으시는 게 첫 번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떤 병원을 가야 되냐 애매하시죠. 뭐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는지 내과를 가야 되는지 이러신데, 일단은 뭐 어디를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세가 있고 그 다음에 혈관 계통의 위험 요인들이 있으신 분들은 뇌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혈관의 문제, 자율신경의 문제로 어지럼증이 지속되고 반복되실 수 있기 때문에 신경과 진료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귀가 평소에 내가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러신 분들은 이비인후과를 가셔도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만성적인 어지럼증인 경우, 급성이 아니라 내가 뭐 3개월, 1년, 2년 이상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지럼증이나 지속적인 어지럼증이라면 대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진료는 신경과 진료를 좀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에서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어지럼증이라면은 주로 이제 반복적으로 재발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시는 분들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어지럼증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일상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도 뭐 다양하겠죠. 근데 일단 공통적인 거는 크게 금기사항이 없다. 예를 들면 뭐 심장이 내가 굉장히 안 좋아서 잘 붓고 이러신 분이 아니라면 이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거는 전체 거의 대부분 어지럼증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연세 드시고 관절이 안 좋고 하신 분들은 전반적인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지럽지 않은 분이라고 해도 평소에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균형 재활 치료라든지 이런 방법들 중에 간단한 방법들도 많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평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메니에르 환자들이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나빠지는 경우에 대부분 과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짠 음식을 드시는 경우들이 중요한 유발 요인이어서 메니에르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저염식을 하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흔한데, 편두통성 어지럼증 환자들은 대개 수면 부족이 어지럼증의 중요한 요인이고, 그 외에도 카페인이나 아니면 뭐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든지 아니면 음식 중에서 MSG라 그래서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 이런 것도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어지럼증은 굉장히
원인이 많은 그리고 다양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역시 그 원인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치료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 진단에 따른 그 진단의 원인되는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일단은 이제 유발 요인이라 해서 그 어지럼증을 악화시키고 지속시키는 요인들을 잘 컨트롤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 어지럼증의 원인이 이석증이었다 그러면 정확한 이석 치료를 이석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성적인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균형 재활 치료라고 하는 비약물적 요법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그 외에도 뭐 편두통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나 아니면 뇌졸중 위험도가 있는 분들은 약물 치료도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기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어지럼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악화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일단은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어지럼증이 생기면 당황을 하시기 때문에 눕거나 눕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자리에 얼음처럼 이제 가만히 서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어지럼증 종류에 따라서 누웠을 때 악화되는 어지럼증도 있고 서 있을 때 악화되는 어지럼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가 서 있거나 많이 움직일 때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 보통은 이제 넘어져서 다치시거나 이러기 때문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나빠졌을 때는 일단은 앉으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누웠는데 굉장히 심한 어지럼증이 생긴다. 그런 경우가 이제 이석증의 특징적인 증상인데, 그러신 분들은 일단 힘드시더라도 일어나 앉아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하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겼는데 내가 위험 요인들을 예를 들면 혈압, 당뇨, 뭐 흡연 이런 고지혈증, 아니면 예전에 내가 뭐 심장 질환을 이미 진단을 받으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동반되는 증상이 뭔지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말이 어둔한지, 팔다리가 저리나 마비가 있나 이런 걸 잘 관찰하셔서 증상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그런 증상이 동반된다면 일단은 빨리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가시는 것이 뇌졸중이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증상들을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서 전립선 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한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으로 누웠다가 일어나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찔한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분들이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워서 꼼짝을 못하고 가만히 서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짧게 지나가면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시지만은 그렇게 계속 서 계시다가는 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을 잃고 이러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쳐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럼증을 느끼면 그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앉으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훨씬 더 조심하신다면 앉았다 일어날 때 천천히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목욕탕 같은 데서 오래 계시거나 이러지 않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운전하다가 굉장히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반복적인, 특히 이제 고속도로를 가거나 아니면은 터널 같은 데를 지나거나 아니면 강북강변도로처럼 이제 탁 트이고 뭐 아주 이렇게 크게 도는 램프라든지 이런 이제 운전을 할 적에 이제 어지럼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제 원인들이 다양한데 대개는 그런 시각적인 자극에 대해서 이제 뇌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생기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연히 운전 중에 이제 어지럼증 발작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운전이라는 게 나도 위험하고 남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어지럼증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일단은 빨리 차를 세우시고 안정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이게 진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얼른 119를 불러서 도움을 청하시는 게 그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